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무참하게 부셔주신 이 질문에 내가 하나하나 대답을 다 할 수 있게 되면 그때 내가 제대로 준비가 되겠구나. 그때부터 이분을 따라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전 MBC 아나운서였었고요. 네. 일을 퇴직하고 난 이후에는 아이 키우면서 지금은 스피치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제가 프로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조금 부끄럽기도 한데요. 재밌었어요. 네, 많이 재밌었고 아나운서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어떤 가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제가 공감하면서 이렇게 눈을 맞추거나 고개를 끄덕이거나 하시면 가끔은 눈물을 보이시는 분도 계시고 하셨었어요. 그때는 내가 참 이 일이 나에게 잘 맞고 참 가치 있고 참 좋은 거구나, 이런 제 스스로도 감동을 많이 받기도 했었고요. 또 이렇게 그 일이 하나 끝나면 스태프들도 그렇고 이제 같이 방청객들도 그렇고 다 같이 수고하셨습니다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하시고 오늘 방송 좋았어, 오늘 이 멘트 좋았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그때 저는 좀 살아있다, 네, 이런 기분을 많이 느꼈었습니다.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버린 그런 느낌이에요. 그 이전에 내가 살던 삶은 다 제로로 돌아가 버리고 나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이 삶이 물론 만족스러운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네, 단절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좀 만족스럽지 못한 삶을 살고 계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전의 삶이 참 그립고 다시 찾고 싶다. 찾으려면 또 어떤 게 필요할까, 이런 걸 찾아보기도 하다가 또 돌아서면 또 아이들이 있고 또 내가 해야 할 주부로서의 또 몫이 있기 때문에 또 내가 이거를 또 완벽하게 해내지 못하면서 또 예전의 걸 다시 찾는 건 좀 잘못된 건 아닐까,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왔다 갔다 했던 그런 마음들. 내가 배웠던 것들,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노하우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차근차근 이렇게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나름대로 강의안도 만들고 이런 이제 노력들을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잘 안 됐어요. 네. 잘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유가 많이 있겠죠. 너무 많은 강의들이 있을 수도 있고 제가 하고 있는 강의가 차별화되지 못한 것일 수도 있고, 근데 저는 그 이유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남들처럼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게 이유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처럼 하다 보니까 잘 안 됐었고 왜 안 되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우리 소장님을 만나게 됐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도 저도 제가 아는 분을 추천으로 만나게 됐는데 그분이 한마디로 이분은 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워낙 그때 또 찐이라는 말이 많았기 때문에 뭐가 찐일까 사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잖아요. 근데 실제로 만나보니까 왜 찐이라고 하는지, 왜 많은 분들이 추천을 하시는지 좀 알게 됐어요. 제가 이제 커리큘럼을 짜고 할 때 인기 있는 것들, 많이들 보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 이런 것도 보고 그래서 비슷하게 만들었거든요. 비슷하게 만들면서 그냥 하나, 그냥 내가 좀 더 잘해줄게, 혹은 좀 더 세심하게 봐줄게, 이 정도가 제가 만들어놨던 틀이었었는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누가 들었으면 좋겠습니까? 이걸 듣고 뭐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거는 다른 사람들과 도대체 어떤 면에서 차별화가 있는 것인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저는 그냥 제 생각만 했었거든요. 내가 이렇게 배웠으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배워 라는 거였는데 그게 아니라 듣는 사람들이, 수강생들이 뭘 원하는지 한 번이라도 제대로 생각을 해봤냐라는 질문에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저에게 던지는 질문들에 저는 좀 이분이 찐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소장님하고 그 예전에 제가 만났던 그 수학 선생님이 자꾸 이렇게 오버랩 되면서 소장님을 뵈면 그 수학 선생님도 자꾸 이렇게 떠오르거든요. 그분이 어떤 수학 문제를 이렇게 풀어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수학은 이런 것에서 비롯된 거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방법들로 풀 수가 있어. 너에게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찾아봐 했던 선생님이셨거든요. 네, 그래서 어려웠어요. 방법을 하나만 가르쳐주면 쉬울 건데 여러 가지를 가르쳐주니까 어려웠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지나고 나서 또 그분이 제가 이해를 못하면 이해를 할 때까지 집으로 문제집을 보내주시면서까지 제가 산 것도 아닌데 이걸 한번 더 풀어봐, 저걸 한번 더 풀어봐 하시면서까지 굉장히 아껴주셨었거든요. 매 수업 때마다 목에 핏대 올리시는 건 기본이셨고, 그래서 그런 지난한 과정을 저 혼자서도 노력을 했지만 좋은 스승님을 만난 덕분에 결국에는 30점짜리가 만점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노력의 시간은 필요하다. 그리고 좋은 스승님도 꼭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굉장히 극과 극인 두 가지의 변화가 있는데, 하나는 더 겸손해졌다라는 표현이 있고 또 하나는 자신감이 생겼다라는, 극과 극의 느낌이 두 개 다 느껴졌어요. 겸손해졌다라는 거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완전히 깨뜨려 주신 점에서 내가 좀 더 많이 준비를 하고 좀 더 많이 교육생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좀 더 단단해져야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된, 그런 면에서 좀 겸손해졌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고요. 자신감이 생겼다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면서도 사실은 자신감이 좀 없었어요. 과연 내 이야기를 사람들이 들어줄까? 이게 진짜 필요한 걸까? 5,000원을 내더라도 아까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나에게 비용과 시간과 노력을 들여줄까라는 그런 의심이 계속 이렇게 마음속에 있었거든요. 이야기를 하면서도 계속 제 마음속에는 과연 이 이야기가 정말 필요한 이야기일까라는 의심이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소장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그런 저의 단단함을 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럼 이후부터는 이제 그런 의심을 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겸손함을 느낌과 동시에 또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그게 지금은 글쎄요, 지금은 어느 정도의 크기가 될지는 가늠하기가 좀 어렵지만 그저 강사로서의 그런 교육이 아니고 어떤 교육 사업을 하는 사업가로서 그런 교육을 꿈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주변의 아이들부터 시작을 해서, 물론 제 아이도 포함하겠죠. 시작을 해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아이들 혹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엄마들에게 정말 이 교육은 이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인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들키고 싶은 보물상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저희 아이가 8살인데 하루는 옷장 문을 열었더니 작은 종이 상자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내가 넣어놓은 기억이 없는데? 라고 이렇게 열어봤더니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젤리, 자기가 너무 아끼는 반지, 이런 장난감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자기만의 보물상자를 만들어 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제 옷장에 넣어놨다라는 건 제가 분명히 옷장을 열 거라는 걸 알잖아요. 근데 엄마가 봐주기를 바라는 자기만의 보물상자였던 거예요. 엄마, 나는 이게 제일 좋고 이걸 제일 아끼고 이걸 제일 맛있어 해라는 걸 알려주는 그런 보물상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대연도 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사실은 조금 숨기고 싶기는 해요. 저만 알고 싶을 사실 소중한 건 좀 나만 하고 싶잖아요. 근데 나만 하고 싶지만 그래도 이게 참 좋거든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이 소장님을 참 아끼는지, 이 제대연에 포함된 식구들을 얼마나 애틋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좀 들키고 싶은 마음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들키고 싶은 제대연,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